우리는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등 수많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공부는 편하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 누가 공부는 편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정했단 말인가? 사토 야마토 저자의 정답부터 보는 꼼수 공부법을 통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서를 읽고 문제를 풀고 정답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 순서를 뒤바꾼 방법을 제시합니다. 정답을 보고 문제를 풀고 참고서를 읽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법과 정반대로 정답을 먼저 보라고 할까요?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는 매번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풀고 싶어도 어려워서 풀 수가 없다. 시험 전까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외울 내용이 산더미다. 와 같은 끝도 없는 문제들을 말이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떠올린 방법이 문제집의 정답을 암기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소개합니다. 즉, 되도록 많은 정답을 보고 그 후에 문제를 봅니다. 이렇게 인풋하는 과정을 반복했다면 그 다음에는 문제를 보고 정답을 기억하는 아웃풋 과정을 반복합니다. 외우고 기억한다. 이 일련의 작업들을 체계화한 공부법이 바로 저자가 소개하는 꼼수 공부법입니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왜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는 걸까? 책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먼저 문제를 풀 수 없다 라는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면 이후 아예 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문제집에는 풀지 못한 문제의 정답이 이미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시험이죠. 저자는 정답부터 암기하는 꼼수 공부법을 활용하면 문제와 답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합격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합격이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제대로 이해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꼼수 공부법은 처음부터 억지로 이해하지 않아도 계속 공부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점을 추가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정답 암기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정답만 외우면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래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서는 학습한 지 20분 후에 공부한 내용의 42%를 잊고 1시간 후에 56%를, 하루 뒤에 74%를 잊는다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따지면 암기는 잊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잊어버리는 것 자체에 연연하지 말고 잊는다는 것을 전제로 만든 암기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방법으로 짧은 시간과 반복 학습을 강조합니다. 기억을 정착하는 절대 공식은 오랜 시간 곱하기 공부량은 기억력이 아니라 짧은 시간 곱하기 횟수 곱하기 공부량이 기억력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00% 하려고 하지 마라. 시험에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합니다. 기본 문제 60%, 응용 문제 30%, 심화 문제 10%로 이루어졌다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60%를 정복해야 합니다. 보통 시험은 60점만 맞으면 합격하므로 전체 문제의 60%를 차지하는 기본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는다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기본만 공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뇌과학자 모이 게니치로 박사는 공부를 하려면 도파민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합니다. 도파민은 쾌감을 느끼게 하는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입니다. 인간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할 때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 쾌감을 재현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부할 때 해냈다, 신난다 라는 감정이 들면 뇌가 도파민을 분비해 그 당시의 기억이 정착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이 쉽게 정착하도록 만들려면 먼저 쉬운 기본 문제부터 공부해서 뇌의 쾌감을 각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넓혀가 지속적으로 뇌의 쾌감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답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기출문제집과 문제집을 반복해서 읽었다면 자주 나오는 문제와 드물게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 보일 것입니다. 저자는 이 빈도를 기준으로 스스로 문제를 평가하고 순위를 정하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분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출제되는 문제를 A, 2, 3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문제를 B, 거의 출제되지 않는 문제를 C로 분류합니다. 이때 C는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니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A와 B의 순위를 문제 옆에 직접 적어 넣습니다. 그 다음 기본이나 응용 같은 난이도를 구별하기 위해 난이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나누어 줍니다. 기초 문제에는 플러스, 기본 문제에는 플러스, 응용 문제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마이너스로 적어 넣습니다. 빈도와 난이도로 우선순위를 매겼다면 가장 빈도가 높고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 A++를 최우선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빈도와 난이도를 비교할 경우 빈도가 높은 문제를 하나라도 더 공부하는 편이 합격할 확률이 높으므로 B 문제보다는 A 문제를 우선시합니다. 한마디로 A+와 B++ 둘 중에는 A+ 문제의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단 A- 문제는 버려도 좋습니다. 매년 A- 문제가 나온다 한들 문제 자체가 어렵다면 시험을 치를 때 시간만 빼앗길 뿐 글자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시험 법칙에 따라 무리하게 응용 문제를 풀지 않아도 기본 문제만 풀 수 있다면 합격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처럼 우선순위를 매기면 당장 공부할 문제가 명확해지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법에서 정반대의 공부법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꼼수 공부법의 효율성과 폭발력을 알게 되면 오히려 이 공부법을 따라하고 싶어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책에서는 앞서 소개한 공부법 외에도 가장 빠르게 많은 기억을 저장하는 방법과 성공적인 롤모델, 그리고 공부 습관에 대한 내용도 제시합니다. 편하게 공부하고 쉽게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 새로운 공부법을 배워보는 것이 어떨까요?